언제고 오를 수 있는 산입니다. 하지만 정상만큼은 1년에 단 2번 사람들의 발길을 허락합니다. 아름다운 것은 숨겨져 있다고 했던가요? 운무에 휩싸인 주상절리대는 귀한 얼굴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바람이 잠시 숨을 고르는 사이 가려졌던 비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기다려 오른 시간이 아깝지 않을 만큼 산은 변화무쌍한 모습으로 손님들을 반겨줍니다. 이 강주에서 가장 높다는 천왕봉 몇 미터인지 아신가요? 높이가. 어떻게 잘하십니까? 버스 있어요. 잘하십니다. 예. 그래서 하늘과 땅과 이렇게 사람 관계를 천왕봉, 지왕봉, 인왕봉. 그래서 하늘과 땅과 사람 관계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 이렇게 어떻게 무등산이 이렇게 정상에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오래전 어느 날 뜨거운 용암이 하늘 위로 솟구쳤습니다. 한참을 흐르고 흘러 돌이 되고 쪼개져 주상절리를 만들었죠. 산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대자연의 시간을 품은 산은 비와 바람에 맞서 때로는 순응하며 때로는 치열하게 버티며 땅의 역사를 만들어갔습니다. 이 돌 하나에 지금껏 우리가 몰랐던 지구의 역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지질 탐사대가 동굴을 찾아 나섭니다. 추락 위험이라. 오늘은 지질학자가 망치 대신에 낫을 들었네. 바로 앞에 뭐 절벽이 놓여요. 조심히 한번. 네. 지금 여기 바로 여기 앞이구만. 네, 이게 앞에서 아니고요. 약간 절벽으로 깎아져 있는. 근데 여기 건너 가야 되는데 지금. 내려갔다 올라갔다 어떻게 건너가실까? 여기서 그런 것보다 이거 능선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인적이 드문 곳에 접어들자 길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여기 좀 보이잖아요. 덩어리가. 이게 지금 이제, 여기 지금 석회암층이거든. 이게. 이 암석이 지금, 예? 지금 동굴을 만드는 암석이라 석회암 덩어리. 벌써 이제 가까이 온 거예요. 뭔가 지금 뭐 흔적이 잘 보이고 있잖아요. 석회암의 흔적을 쫓아 드디어 동굴을 찾아냈습니다. 백아산 자연동굴은 훼손을 막기 위해 입구를 폐쇄하고 일반인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2억 년 전 생성된 고생대의 석회 동굴로 들어가 봅니다. 통로가 좁아지는 곳은 50cm도 안 돼 한 사람이 들어가기도 아주 빠듯할 정도인데요. 아니, 모기가 너무 많은데요? 예, 여기 나방노사네요. 개미도 있고 거미도 있지 않나요? 이놈들이 안 비끼네. 온 몸이 흙투성이로 변할 때쯤 어둠 뒤에 숨어있던 동굴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빗물의 침입으로 생겨난 석회 동굴. 길고도 더딘 시간을 지나 한 방울 한 방울 물방울들이 모여 만들어낸 풍경입니다. 동굴의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가면 물방울은 시원한 물줄기가 되어 쏟아집니다.
물은 흐르며 석회암을 녹이고 동굴을 다양한 모습으로 바꾸어 가는데요. 여기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그 한반도 남서부 지역에 있는 여러 고생대 지층들을 보면 대체로 그 시기가 고생대 후기일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게 강원도 지역에 있는 석회암들은 대체로 보면 뭐 아주 대규모의 석회 동굴이 발달하는 반면에 우리 지역은 보면 이렇게 그 새설성 태적암 내에 석회암이 이렇게 조금씩 협재하면서 이렇게 좀 작은 규모로 발달하는 석회 동굴을 형성한 걸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석회암 그러니까 석회 동굴은 그렇게 규모가 크게 발달하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백아산 자연동굴은 앞으로의 학술적 가치가 더 높은데요. 물줄기가 제 흐름을 멈추지 않는 한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일 것입니다. 이거는 당시에 얕은 바다에서 서서히 석회암이 만들어지면서 다시 굳어서 노출되고서 정유석이 만들어지고 또 구멍이 뚫리고 동굴이 되고 그러한 곳이죠. 그러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호남 지역에서 유일한 석회 동굴을 했으면 중요한 곳이다 이런 얘기죠. 무등산권 세계 지질공원은 광주와 담양, 화순 세 지역에 걸쳐져 있습니다. 면적은 국립공원의 14배에 달하는데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주상절리대와 화순적벽, 서유리 공룡 화석지 등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지질유산 20곳과 오랜 시간 사람들의 삶과 어우러져 생겨난 역사, 문화, 생태유산 42곳이 지질공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발 1187m, 무등산 천왕봉에서 시작된 물줄기를 따라가 봅니다. 세월과 함께 바위를 깎아내린 물줄기는 해발 700m에 이르면 층층이 굽이쳐 흐르는데요. 이 폭포의 이름은 시무지개. 비가 그치고 해가 나면 세 개의 무지개가 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폭포는 비 온 후에 현장에 가보면 무지개와 그리고 상류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가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특히 밑에서 쳐다볼 때는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가 70여 미터에 이루고 있어서 그 무등산 전체 폭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가 잘 오지 않는 시기에는 시원한 물줄기를 만나기 어려운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폭포라고 하는 것은 낙차가 좀 있어야 되는데 낙차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물이 떨어지는 그 시원한 그런 그 광경을 보기가 힘들죠. 그 원인을 봤을 때 뭐냐면 주상절리가 무너지면서 조금 낙차가 있었던 곳조차 다 그 너덜검으로 다 덮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낙차가 큰 곳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폭포가 형성되기 힘들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너덜강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이 그냥 오자마자 물이 스며들어서 분산이 돼버립니다. 섭씨 1000도에 가까운 화산재가 분출해 굳어지고 식기를 반복하다가 틈이 벌어지면 그 틈으로 빗물과 바람이 파고듭니다. 물과 바람에 깎이고 깨져 한 세월을 견디다 끝내 굴러내린 바위들은 길을 만들고 물길을 바꿉니다. 광주 시민들의 식수원이기도 한 제2수원지에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면 무등산 용추 계곡과 만나게 됩니다. 계곡 일대는 맑은 샘물이 흐른다 해서 천국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중간쯤 자리한 용추폭포는 무등산 그 어느 곳보다 사랑을 받았던 명소인데요. 실은 안타까운 사연이 깃들어 있습니다. 물이 그 폭포가 굉장히 크게 형성되어서 1940년, 30년 후반기에서는 폭포에 무조건 사람들이 들어가서 미역을 감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일제가 제2수온지를 만들어 가지고 상수원으로 쓰면서 깨끗한 물을 공급받겠다고 하면서 폭포 상류를 다이너마이트로 파괴했다고 합니다. 최초에는 장대에 쓸 용축 폭포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파편으로 남은 폭포 아래 바위들이 그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깍담한 민둥산 같지만 단정하게 둘러진 나무띠 사이로 드러난 것은 분명 주상절리입니다. 이 주상절리엔 무심한 눈으로 본다면 쉽게 알아차리지 못할 특별함이 숨어 있는데요. 수직으로 우뚝 선 기둥이 아닌 60도 정도 옆으로 기울어진 모양이 독특합니다. 지금 주상절리 형태가 산의 그 수평면에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장돼 있던 부분을 자른 겁니다. 자른 거에서 마치 볼품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 면을 쭉 상상한다면 이렇게 기울어진 쭉 주상절리를 이런 식으로 상상한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화려했을 모습의 육각 돌 기둥은 인간의 편리에 따라 깨지고 파헤쳐져 도로를 놓는 공사 자재로 그 쓰임을 다하고 맙니다. 전남 고흥의 한 채석장. 화산 폭발의 흔적을 간직한 채 오랜 세월 땅속에 gat혀있던 주상절리가 어느 날 갑자기 인간의 삶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거기는 이제 석산이죠. 이제 돌을 캐다가 이제 발견된 곳인데 특히 그 유무남질, 그 산성 중성 주상절리가 저렇게 부채꼴로 나타나기가 세계적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해안가가 아닌 내륙에서 발견된 점도 신기합니다. 그 규모도 예상 밖이죠. 높이 30m에 폭은 100m가 훌쩍 넘는데요. 기둥의 모양도 바깥으로 갈수록 주름치마를 입은 듯 펼쳐집니다. 그런 데가 바닷가에가 주상절리가 다 형성이 됐고 그런데 주로 이 주상절리가 바닷가에가 많이 있지 이런 산속에 있을지라고는 우리는 잘 몰랐어요. 저거 유산이라고 말씀을 하면 보존을 우리도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죠. 유산이라고 말씀을 한다면. 그러나 그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바위가 쪼개진 절리는 대개의 암석에서 발견된 현상이지만 그중에 주상절리는 화산활동 당시의 기록을 품고 있는 독특한 증거품입니다. 얘들은 이 뒷면으로 가면 이게 이렇게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이 앞에면이 어떤 풍화나 인공적인 파괴에 의해서 없어지면 그 뒷면이 안 나옵니다.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보고 있는 이면이 이걸로서 끝날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무등산이라든가 자이언트 코즈웨이는 이게 지표면을 따라서 흘러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앞에 게 없어지면 뒤에 게 계속 보여서 얼마든지 지속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볼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한정판 주상절리. 자연이 준 귀한 선물인데요. 언제 자갈로 바뀔지 모르는 위태로운 순간입니다. 경남 진주의 정촌 산업단지. 공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8,000점 이상의 공룡 발자국이 공사 현장에서 무더기로 발견됐는데요. 과학자들은 라거슈타테로 부르며 환호했습니다. 라거슈타테는 독일어로 세계적인 대규모 화석산지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것들은 기본적으로 육식공룡 발자국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발바닥 피부 자국이 선명하게 보존되어 있는 것, 그리고 도마뱀 발자국, 그다음에 참새 크기의 랩터 공룡 발자국, 개구리 발자국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기존의 그 하나의 장소나 한 지층에서 그렇게 발자국 화석으로 그런 화석들이 나타나는 지역은 지금까지는 발견된 적이 없었어요. 발자국 화석만 대규모가 아닙니다. 진주 정촌에서는 완벽한 모습의 공룡 피부 화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저는 이제 그걸 발견할 당시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제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와, 공룡 발자국이 발바닥이 이렇게 생긴 거네. 그래서 느낌이 뭐냐면 내가 바로 이제 내 손에 손금을 보는 것처럼 공룡의 발바닥을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바로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그 중요한 것은 이제 시급한 빠른 시일 내에 그 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그를 통해서 화석산지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빠른 보호 시설을 만드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곳이 백악기 공룡들의 놀이터였음을 증명할 수 있었던 건 퇴적암 덕분인데요. 퇴적암은 발자국이 잘 찍힐 수 있게도 하지만 쉽게 풍화되어 빨리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는 성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원형 보존이 절실한데요. 화석산지의 가치를 발견하고 보존 결정을 이끌어내기까지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게 공장을 지어가지고 후손들한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만약 우리가 이게 보존되고 난 또 20년, 30년 뒤에 우리의 결정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허물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우리 후손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다. 이게 정말 이게 돈이 많이 들고 나중에 뒤에 보존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들한테 보여주고 남겨주는 게 좋은 거지 우리 당대에 이것을 허물 수 있는 권한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발자국만 남긴 채 사라져버린 공룡들. 이 무한한 가치를 지닌 지질 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제 지질공원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는데 이거 보존하는 과정에서 지질공원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진주는 이제 우리가 신청을 하면 현재 이제 지질공원 기준에는 해당된다고. 정촌 화석산지를 비롯해서 진주, 그다음에 서부 경남 지역에 많은 화석산지들이 있는데 이 화석산지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되게 하려면 국가지질공원 제도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시민들의 힘으로 개발을 막고 우리보다 15년 앞서 세계 지질공원이 된 곳이 있는데요. 독일 오덴발트 지오파크의 대표적인 지질 명소 메셀핏입니다. 대륙이 충돌하면서 화산이 폭발하고 지층 심연에서는 다양한 암석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암석에는 신생대 지층을 무대 삼았던 생명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Can you imagine having the time scale by 1 meter material of the oil shale? So when you walk now, 1 centimeter are 100 years. 오케이. 화석의 양과 질, 다양성 면에서 세계적으로 손꼽을 만한 곳이었지만 움푹한 지형 탓에 이곳은 쓰레기 매립장으로 묻힐 뻔했습니다. At that time, the official administration thought of using the hole for a waste disposal site. But they then said, no, we do not want to have that. And so they started opposition and demonstrated against having a waste disposal site here. And by the support of the scientists who dug for fossils already at that time, they could show how enormous, fantastic the fossils were they found here.
메셀빛은 포유류의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산지로 고생물학의 폼페이로 불리는데요. 시민들과 지역사회의 끈질긴 노력이 없었다면 어쩌면 사라져버렸을지 모릅니다. 그랬다면 공룡이 멸종한 뒤 지구에 나타났던 다양한 동물들의 진화 과정을 이토록 생생하게 확인하기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And especially the site where we are here, this is a site where not only a primeval horse was found, complete skeleton, many turtles are being found here. How large is this horse? The horse is about this size because they are quite small. Quite small. They were in the early stage of their maybe the development. Long with the 1 meter, Maximum. meter. Maximum. 메셀핏 지층 안에서는 진화 초기의 말이 거의 완벽한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이 원시의 말은 발가락이 앞다리에 4개, 뒷다리에 3개씩 있어서 습한 땅에서도 잘 걸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This is not only material which is dead. This is interesting, exciting material where we can find out new things which are important for our life. And this is important because we are living in a changing world with a changing climate. And so the Messel Pit is a very good place to look after and to get information which we can use today. 파란 하늘과 쪽빛 바다,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이곳은 물과 불이 빚어낸 화산섬 제주입니다. 다채롭고 독특한 지형, 화산이 만든 대자연의 작품들이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경관의 아름다움만으로도 이미 세계적인 관광지이지만 뛰어난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섬 전체가 유네스코 지질공원이 됐습니다. 화산섬 제주의 속살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용머리 해안. 180만 년 전 거대한 수중 폭발로 생겨난 용머리 해안은 격렬하게 뿜어져 나온 화산재가 켜켜이 쌓이며 만들어졌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만들어낸 절벽 아래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이 남긴 시간의 기록들을 눈으로 보고 가까이서 만져볼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요 앞에 모습 보면은 우리가 평소 탐방로였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파도가 치거나 아니면은 바닷물이 올라와서 탐방로를 새로 개설했습니다. 파도 앞에서 황망이 깎이고 또 깎이는 바위. 중간중간 산책로를 높이 올린 흔적들이 보이는데요. 하루 4시간 정도는 물에 잠겨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수면의 상승을 보면 약 40년간에 동해, 서해, 남해가 평균 10cm가 상승했다고 하면은 여기는 2배보다 더 높은 23cm가 상승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해수면 상승이 예민한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 기후변화 1번지로 불리는 용머리 해안은 날씨가 따라줄 때만 발길을 허락하는데요. 1년 중 관람이 가능한 날은 200일이 채 안 됩니다. 아이고.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용머리 해안의 모습,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100년 후에는 해수면이 1m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가슴까지 올라온다고 봐야죠. 그러면은 용머리 탐방은 없어지는 거죠. 모르고 온다면 그저 파도를 피해 걸으면 그만입니다. 알고 걷는 걸음이라면 자국자국 새겨진 지구의 역사와 환경,
미래의 시간까지도 생각해 볼 일입니다. 제주도 한경면 고산리, 주로 밭농사를 짓는 시골 마을에 변화가 찾아온 건 지질공원이 되고 나서부터인데요. 고산리의 수월봉이 수많은 제주의 지질 명소 중 대표 주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해안 절벽 아래 띠처럼 이어진 단면이 눈길을 끄는데요. 바로 이 퇴적층에 수월봉의 생성 과정이 영화 필름처럼 고스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화산 폭발과 그 진화의 비밀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어 화산학의 교과서라고 불리는데요. 전 세계에서 화산을 공부하는 이들이라면 빼놓지 않고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월봉의 매력이 지질학적 가치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매력을 알고 싶다면 먼저 이분들을 만나셔야 합니다. 여기는 물하고 같이 바다에서 폭발했기 때문에 수성화상이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폭발했을 때 야기가 돌에 와서 붙어본 거라 탁 달라붙으니까 야기가 조금 이렇게 휘어졌잖아요. 이렇게 내려온 것이 화산탄이라고 해요. 이 지질학적으로는. 푸근한 말솜씨가 왠지 전문 해설사라기보단 이웃집 어머니 같은데요. 원래 이분의 직업은 해녀입니다. 우리는 제주도 사람들은 돌을 다 없애고 시멘트를 집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돌이 귀찮고 밉잖아요. 돌이 진짜 농사 짓는데도 돌이 걸리고. 근데 요즘은 외집분들이 들어와서 그 돌이 아름다운 가치를 알아주고, 또 우리는 여기 지질공원이 되면서 이 지역 주민이니까 평상시 농사를 짓다가 일주일에 2번 봉사활동으로 이렇게 나와서 밭에 가서 일하다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화장도 하고. 이 돌들이 귀한 지질유산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지질공원이 되고 나서야 달리 보이기 시작했고 주민들이 나서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입니다. 제주도가 해설사를 모집할 때요, 약간 다른 지자체하고는 차별성이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저희는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우선으로 채용을 합니다. 자기 마을에 관광객이 온 게 아니라 손님이 왔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마을에 사람들 대하는 것도 우리 마을에 손님이 왔으니까 내가 아는 거 막 설명해주고 싶은 열정도 막 생기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그 지역 출신 분들이 해설사를 근무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래서 이제 수월봉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100% 다 이제 지역 주민이시죠. 제주의 수많은 관광지 가운데 수월봉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지질공원 인증 후에 관광객이 5배 정도 증가했고 눈에 띄는 경제적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이런 성공의 비결은 유네스코가 보증한 세계 지질공원이라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지역을 알리려는 주민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거 압니까? 그것을 지구 나이가 46억 년 됐다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먹는 거라. 나는 모르죠. 너무 어려우니까 영어가 막 계속 영어 같은 거 그런 막 지질에 대해서 그런 하니까 나는 포기했어요. 아이고 내가 아무리 머리에 담으려고 해도 담아 지질 안 하는 거라. 저 오징어 말리는 저 같은 사람, 해녀 일만 하던 그런 분, 가치를 알고 공부를 우선 하게 됐어요. 밤에 늦게까지 녹음도 듣고 책도 보고 돌멩이도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지금은 돌멩이 하나가 보여도. 어쩌다 돌멩이 하나, 풀 한 포기를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됐을까요? 빼곡한 글씨가 대답해 주는데요. 수월봉 지킴이 고춘자 씨. 매드인 수월봉이라면 이제 그녀에겐 다 귀한 보물입니다. 종이 아끼느라고 이렇게 가린다 종이 봐도 이렇게 해서 벽에 붙여놓으면 화장실 벽에도 붙여놓고 머리가 멍청하니까 이렇게 해서 공부해서 재밌으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이거 다 달라요. 다 자기마다 다 특색이 있어요.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봉사했다가 눈 뜬 거예요. 보이면 사랑하게 된다더니 마을 최고의 열정가답습니다. 이런 것도 보고요.
이런 것도 보고요. 이런 것도 보고요. 이렇게 다 봐요. 이렇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보이는 모든 것을 수월봉과 연관시키다 보니 번뜩인 아이디어도 저절로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수월봉에 이게 아이들에게 먹게 하고 이렇게 해서 분화구가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남아서 이것만 남아있다. 이게 지층이다 이렇게. 직접 개발해낸 아이디어를 바로 현장에 적용해 봅니다. 마침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을 만났는데요. 이게 자연 효모빵이라서 너무너무 몸에 좋은 거예요. 이게 검은 흑미가 섞여 있고요. 자 이렇게 돼 보이죠? 다음에 또 어려운 수월봉의 다양한 화산 퇴적 구조를 빵 하나로 해결해 버립니다. 분하고 가까운 곳과 먼 곳이 달라져 가는지 그것을 잘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수월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일단 이곳이 이제 세계 지질공원으로 이제 선정이 되어서 이제 지구과학이나 지리적으로도 많이 연구할 수 있는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 해안 올레길이다 보니까 아이들도 이제 바다를 보면서 제주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해서 이제 수학여행지로 점점 더 많이 선정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고산리 마을 사람들은 매년 수월봉을 알리는 축제를 엽니다. 수월봉 일대와 차기도를 한 바퀴 도는 수월봉 트레일은 마을의 지질 자원과 역사, 문화를 알리는 데 크게 한몫하고 있는데요. 행사 준비부터 손님 맞이까지 알아서 착착 각자의 역할을 훌륭히 해냅니다. 먹을거리를 담당하는 주방도 분주한데요. 수월봉의 명물, 오징어 요리도 빠질 순 없겠죠? 오징어 판매량 3배 늘었죠. 관광 낚시 손님 많아지죠. 이제 학생들 팀, 수학여행단들이 꼭 여기를 거치고 지나가거든요. 뭐 지질학적 가치가 가장 높다고 소문났기 때문에 꼭 여기를 지나가기 때문에 이게 탐방객 수도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자전거 일주도로에서는 한참 벗어난 길이지만 일부러 수월봉을 찾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이게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왜 여기 나와서 하겠어요? 밭에 가서 일하면 돈 8만 원, 9만 원, 10만 원 받는데. 해설사의 교육이 단순하게 고용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마을 주민들에 대한 인식 변화 그리고 환경에 대한 보호가 증가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사랑으로 지켜온 무등산. 그런데 무등산이 원래 화산이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분화구는 사라지고 없지만 화산 활동으로 생겨난 주상절리가 증거품인데도 말이죠. 크고 강렬했던 용암의 흔적은 증심사 계곡에도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서 물이 좋다고 이렇게 들어가서 텀벙텀벙 하긴 하는데 이게 용암이 흘렀던 자국이라는 걸 몰라. 과거에 같은 용암 덩어리였는데 물이 계속 흘러가니까 약한 부분이 이렇게 풍화돼서 이렇게 떠져 나가가지고 이런 자잘한 이렇게 돌이나 막 모래 이렇게 되고 큰 건 남아있지 않을까. 그러면 토로가 맞거든요. 이거를 토르라고 말해본 적은 없죠, 우리가. 그러죠. 제가 봤을 때는 토르예요. 연구를 해보면 가치가 있는 곳이죠. 토르, 지질 해설을 하기 전에는 몰랐던 용어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냥 바위가 아니라 토르로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같은 풍경을 보고도 숨은 가치를 찾아내는 일은 지질 해설사만이 느낄 수 있는 색다른 즐거움입니다. 무등산 화산 폭발에 관련된 거, 주상절리에 관련된 거, 무등산에 있는 어떤 식생이나 어떤 동물들 그런 것들 많이 궁금해져가지고 그들은 열심히 시간만 나면 무등산 가서 무등산 쳐다보고 있습니다. 산을 오르는 이유가 꼭 정상에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에 눈길을 주며
속 깊은 땅의 이야기를 더듬어가 봅니다. 우리 미끄럽습니다. 이쪽이가 풍열 9. 안팎의 온도차가 27도까지 벌어지는 신기한 바람구멍 풍열을 만났습니다. 좀 시원한 바람 나와요? 예. 네, 시원해요. 이쪽으로 오시면 가까이 오시면 시원해요. 네. 풍열이 지금 제일 신기하긴 하죠. 우리 명소들 중에서 시원한 바람 나오고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 느낌이 어찌됐든 똑같은 그런데 온도의 바람이 오늘 나온다 해도 탐방객들이 막상 왔을 때 그러니까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 것인가. 여름엔 특히 더 여름엔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겨울엔 자연 난로가 되는 풍열은 고사리와 이끼류를 번식하게 합니다. 주상절리가 풍화로 무너져 내리면 결국 너덜이 되는데 땅속에 묻힌 너덜은 바위 사이에 공기층을 만들어 풍열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운 좋게 깨지지 않은 주상절리는 선승이 기거할 지붕이 돼주기도 합니다. 요새로 치자면 원룸 정도 되는데 원룸 정도 되는데 여기 불 때 가지고 따뜻하니 해서 여기서 기거를 하고 여기는 거실로 사용하고. 주상절리대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서도 이런 그 모습을 하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이게 참 신기하게 잘 넘어졌죠. 올 때마다 새롭게 알게 되는 무등산입니다. 조망도 좋아요. 이거 자리를 좋은 데 잡으셨던 자리 것 진짜 같아요. 해도 잘 들고 좋은 데 잡으셔요. 저 앞에 보이는 거 촛대봉도 보이고 여기 백만능선도 보이고 저쪽에 화순 안야산도 보이고. 하나 찍어야지. 지질 해설사를 하기 전에는 제가 산행을 할 때 무작정 그냥 이게 이제 자연이나 이런 생태 이런 걸 잘 모르고 산행만 하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정상을 빨리 올라갔다가 빨리 내려오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 지질을 알고 이 해설을 하고 다니면서 자연도 알고 생태도 알고 문화와 역사 여러 가지 무등산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게 됨으로써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삶이 달라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누에봉 바위 아래 오붓한 점심상이 펼쳐졌습니다. 봐봐, 우리 어머니가 한 가지나물입니다. 갓김치하고 우리 집에 그 주특기 젓갈도 가깝고요. 네, 계란말 있고. 계란말 해왔어요? 네. 아, 운주사였지 청상처럼 되게. 계란말이가 암석처럼 보이다니 지질 해설사 맞네요. 한입 가득 가장 맛있는 도시락은 역시 산에서 먹는 도시락이죠. 누에봉 바위는 보면은 무등산에서는 조금 보기 드물게 소규모예요. 주상절리대가. 좀 작다고? 작아요. 누워있는 이게 그러니까 누워있는 거 높은 곳에 있는 것 치고는 좀 작네요. 좀 작아. 멀리서 보면은 마치 파란 그 뽕나무 위에 누에가 이렇게 먹이를 먹기 위해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있는 모습. 그래서 누에봉이라고 그래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도 주상절리대고. 이 절리를 판상절리인 줄 알았어. 누워있는 절리. 이제 수직절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주상절리는 수직절리, 판상절리, 판자처럼 누워있는 절리. 그래서 이게 모습을 보면서 이게 판상절리인 줄 잘못 알았어. 이제 보니까. 오늘 날씨 진짜 좋네요. 해도 없고 바람도 살살 잘 불고. 아이고, 가지나물 맛있겠다. 광주의 한 대학 건물을 짓다가 주락에 형성된 암석층이 드러납니다. 1억 7천만 년 전 뜨거운 마그마가 지하에서 천천히 식으며 만들어진 암석인데요. 이름이 좀 재밌습니다. 광주 화강암은 중생대 쥐락에 나온 애인데
지하에서 굳어진 그런 화강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화강암의 의미는 광주 지역 전반의 그 밑바닥, 기저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광주는 그 화강암 안반 위에 놓여 있고, 단단한 광주 화강암이 지하 깊숙이까지 든든하게 자리하고 있어 혹시 지진이 나더라도 광주 도심을 비교적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화강암들이 광주 밑바닥을 이제 채우고 있죠. 그래서 주로 지하철 공사할 때 주로 나오는 돌들이 이런 돌들입니다. 무등산에 가면 회색 빛깔의 바위나 돌들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수분을 머금은 걸쭉한 화산재가 뭉쳐져서 만들어진 암석들인데요. 이 암석에게도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화순에서도 안산암이 나오는데 그 안산암과는 너무 달라서 그 안산암은 아니다. 화학적으로 봤을 때 안산암은 아니다. 그럼 뭐냐? 그러면 화산이 터져 나올 때 이게 터져 나와서 만들어진 암석이다. 그럼 터져 나와서 굳어진 암석이니까 응암이냐? 이제 그래서 어떤 이제 응암이라고 하는 것은 가루거든요. 가루는 아니다. 그동안 무등산 주상절리대 암석의 이름은 여러 가지였는데요. 이 암석의 나이가 8,700만 년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이름을 갖게 됩니다. 바로 무등산 응회암입니다. 우리가 무등산에서만 나오는 특수한 연결 응애암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등산 연결 응애암 하다가 무등산 응애암으로 붙여주게 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암석이요, 무등산 응애암이 해남가에 있던 월추산 옆에 있던 저기 그 마산에 가 있던 이것은 무등산 응애암입니다. 그만큼 하나의 이름을 붙는다는 것은 스탠다드가 됩니다. 추월산 등산로를 오르다 보면 누구나 보게 되는 절벽이 하나 있습니다. 절벽 곳곳에 박힌 둥그런 모양의 암석들. 언뜻 공룡알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과연 이 녀석의 정체는 또 무엇일지 궁금해집니다. 공룡들이 살던 시절에 있던 것들은 주로 이제 바닷가 모래나 자갈 위에 이런 데 둥지를 틀고 알을 놓고 이렇게 서식을 하기 때문에 태저감에서 주로 이제 알이 나와야 되는데, 바탕을 이루는 이 암석은 보면 화산이 폭발해서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그러니까 공룡알이 들어있었으면 다 녹아서 불타 없어져 버려가지고 존재할 수 있는 암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암석 속에 들어있다는 말은 이게 까만 구상암이 공룡알은 아니다라는 걸 이제 방증하고 있는 겁니다. 화산 폭발로 태어난 구상암. 가장 뜨거운 상태로 만나 몸집을 키우고 둥그러진 채로 굳어버린 돌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구상암들은 사이즈가 대체로 커도 한 수십 센치 이내입니다. 그런데 화산암 안에 들어있는 그 구상암도 처음이고, 그다음에 구상암의 사이즈도 이렇게 1, 2m 이상 이렇게 큰 사이즈를 가지는 것 자체도 처음이고, 그다음에 노두의 규모도 굉장히 큰 이렇게 멋있는 절벽 안에 이렇게 알처럼 이렇게 팍팍팍 박혀 있는 것 자체가 처음이어서 굉장히 처음에는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국내 최초이고 세계적으로도 희귀 암석입니다. 단지 모르고 지나쳤을 뿐입니다. 여기에서 정말 지금까지 몰랐고,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한 2, 3억 년 동안 감춰진 역사 사실 우리가 끄집어낸다는 것이니까, 결국은 우리가 뭔가를 보면 이것이 아는 만큼 이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양 추월산도 그렇고 앞으로 무등산 아니면 백아산도 그렇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찾아내면 이것이 지금까지 안 알려진 것이면 이것이 바로 우리 것이 세계화되는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제대로 보지 못하면 알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하면 잘 보존할 수도 없습니다. 미래에는 더 중요한 유산인데도 말이죠.
However, the other peoples, I think maybe didn't know about this. Yeah. This is just rocks. We don't know evidence of the volcanic area. No, we don't know. Yeah? 그저 감탄하는 것과 이해하고 보는 것에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대자연은 우리에게 무등산이라는 경이로운 지질공원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이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자연의 선물을 공유해야 할 때입니다. For example, you can have a super area with great geological heritage. If you don't have people, or if the people are not interested, you cannot work. It cannot function because the people, sustainable development you do together with the people. 지질공원은 지질유산 외에 역사 문화명소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의 소득 증대까지 추구하는 대안적 공원제도입니다. 광주라는 도시 전체가 지질공원이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세계지질공원 된 지 1년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다 공유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내가 지질공원의 안에 있어라는 느낌이 오는 순간 지질공원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모든 사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개념을 알게 될 때는 더 아끼고 갖게 되고. 오랜 시간을 두고 자연이 키워낸 풍경을 마주합니다. 그 풍경 속에 감춰진 수천, 수억 년의 시간들은 자연과 잇댄 인간의 삶 속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가 몰랐던 땅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알게 된 순간 또 다른 가치와 또 다른 미래를 발견하게 될 테니 말이죠. 다시 또 사랑하게 될 무등산에서 그 눈부신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나이 먹어갖고 이렇게 산에 댕기라 해도 누가 그 흔히 댕기였어요. 지질서 하니까 다니지.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안 돼. 외국인 우리 타박 센터라고 있어 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 외국인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외국인 많이 와요 요새는. 국립공원은 내셔널 파크잖아요. 네. 그런데 지질공원은 글로벌 파크예요. 기왕이면 세계인들한테 알리는 것을 조금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국내인들한테는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사명감을 느끼고 열심히 하자고요. 아 그래요. 난 완전 좋아요. You couldn't bear the thought of losing them. Well, I remember the